아, 공기 좋다. 물 좀 주세요. 아우, 갈증난다. 잘 됐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아, 저 왜, 내가 목말라서 시켰는데 왜 당신이 왜 끼어들어서 이거 뺏어가요?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와서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뭐 저한테 화내시면 안 되는데. 예? 아, 이게 끼어들기 아니에요, 끼어들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끼어들기입니다. 응? 후방 추돌 사고 시에 뒷차의 과실이 무려 100%.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후방 추돌을 유발하는 보험 사기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끼어들기를 피하려다가 종종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블랙박스 if you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혼자 나와, 왜? 어? 함께 보시죠. 여기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긴박하거나 아찔하거나 안타까운 당신의 모든 순간, 누군가에게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도 모를 말 없는 목격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블랙박스 if you. 얌체 끼어들기 운전자 때문에 버스 승객 30여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부르는 사고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사고가 더 큰 사고를 부른다는 것. 사고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운전자. 결국 어떻게 된 걸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차로에 있던 은색 자동차가 다가옵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불법 3종 세트군요. 결국 애꿎은 운전자만 벽을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레이서는 차가 끼어들자마자 브레이크를 깊게 밟습니다. 옆차가 보이는 순간 속도를 확 줄여 충돌을 막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차이는 바로 제동 연습,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와 충분히 밟지 못했을 때 자동차가 온전히 멈추기까지의 거리, 얼마나 다를까요? 시속 60km로 달립니다. 물체를 발견하자마자 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멈췄습니다. 짧은 거리였음에도 벽 바로 앞에서 멈춰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에게 풀 브레이킹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시속 6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깊숙이 밟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면 충돌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결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풀 브레이킹을 할 때 뒷차는 유념해야겠죠. 가능한 빨리 풀 브레이킹을 해서 제동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풀 브레이킹 상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공터나 도로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고 영상입니다. 아유, 연애 그럴 줄 알았어. 어우.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차로에 있던 검정색 승용차가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갑자기 흔들리더니 진로를 막아섭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그 이유는 브레이크와 운전대를 동시에 조작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네, 끼어들기를 하다가 그 옆에 차를 보고 깜짝 놀래서 핸들과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강하게 조작한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능한 핸들만으로 조작을 해서 차량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 제어 장치가 옵션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차는 대부분 브레이크와 운전대를 동시에 조작하더라도 차가 좌우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볼 수 있는 시야가 한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앞에 있는 차가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볼 수 있는 각도는 약 15도. 바로 옆에 있는 장애물이나 끼어드는 차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만 뒷차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까지 확인해야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준비가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어깨까지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하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롯이 상대방의 과실만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사고,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급차로 변경이죠. 전문가에게 확인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 또는 들어오는 차인데 어딜 들어와? 그럼 내가 먼저 가야지. 그렇게 하다 사고 났으면은 그럴 때 이제 8대 2를 보통 보는데요. 근데 사고 상황에 따라서 백병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죠. 끼어들기 사고가 억울한 이유.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내게 더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택시가 1차로를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던 택시가 2차로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던 택시가 갑자기 다시 들어오면서 5m 앞에서 갑자기 돌아 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자는 보는 순간 핸들을 틀었어요. 그래서 옆에 중앙분리 그 플라스틱 차단봉이요. 다다다다다다 하고 들이받았죠. 법원에서는 불과 5m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한 차를 피한 것을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00대 0이다. 라는 그러한 화해 권고 결정인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과 똑같은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사고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운전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이기심, 이제 멈춰야 합니다.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거 블랙박스입니다. 나한테 블랙박스가 없다면 상대편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블랙박스 그 메모리칩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는 첫 번째입니다.